당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 같다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오랜 친구들이 예전처럼 자주 전화하지 않거나 가족들이 초조해 보이거나 심지어 낯선 사람들도 거리를 두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사랑, 지혜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소외된 듯한 조용한 슬픔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른다면 어떨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70살이 넘은 후에 의도치 않게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는 6가지 숨겨진 행동을 탐구해 볼 거예요. 이건 큰 실수가 아니라 우리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거리를 만들어가는 작은 습관이나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희망적인 부분은 이 습관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따뜻함을 다시 쌓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존엄성, 사랑, 그리고 가치를 부드럽고 분명하게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6가지 통찰이 주변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심과 존경을 가까이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당신이 누구인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진실하고 지혜로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고 필요로 하는 모습이니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모든 것에 대해 너무 부정적이 되는 것. 사람들이 말없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가장 조용한 방법 중 하나는 지속적인 부정성에 압도당할 때입니다. 70살이 되면 당신은 건강 문제, 재정적 부담,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실망 등 많은 폭풍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현실입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모든 대화가 잘못된 점에 초점을 맞추면 사람들은 서서히 지치게 됩니다. 자녀들이 저녁을 먹으러 오거나 오랜 친구가 안부를 묻는 전화가 올 때 항상 삶에 대한 불평으로 분위기가 바뀌면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를 따뜻함이 아니라 무거움과 연결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정성이 당신의 말에 지배적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기보다는 지치게 되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당신을 덜 연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감정적 무게가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역할이 바뀌었다면 나쁜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즐거울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기쁘게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보세요. 당신이 불만을 공유할 때마다 아마도 재미있는 기억, 호기심 가는 질문, 또는 그날 당신을 미소 짓게 한 간단한 것들을 제안해보세요. 당신의 말을 의식하는 것은 진실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며 당신과 대화한 후에 사람들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보이고 조금 더 희망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는 사람들에게 남아있고 그들을 다시 찾아오게 합니다. 두 번째, 원치 않는 조언이나 비판을 주는 것.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입니다. 진짜 힘들게 얻은 경험이죠. 당신은 변화하는 시대를 겪고 사람들의 실수를 목격하며 그 과정에서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지혜를 전하고 싶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피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 욕망은 배려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의도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젊은 세대와의 관계에서 가장 섬세해집니다. 당신은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돈 관리, 자녀 양육, 건강 관리 등에서 명백한 실수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 도와주고 싶어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지원보다 판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하게 먹어야 해, 또는 더 활동적으로 지내야 해 라는 말은 당신에게는 격려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강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화가 수정이나 조언으로 가득 차면 사람들은 존중이 아니라 자신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물러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접근법은 무엇일까요? 초대를 기다리세요. 누군가가 당신의 조언을 원할 때 그들은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하지 않을 때 가장 친절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나누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해 라고 말하는 대신 내게 효과가 있었던 것을 듣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들이 열려 있다면 긍정적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대답을 존중하세요. 그 한순간의 존중은 어떤 조언보다도 신뢰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언을 피하는 이유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판단받는 느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부드럽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된다면 당신의 목소리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이 됩니다. 이 통찰이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아래에 2번째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고 알림 벨을 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신의 여정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속해 봅시다. 3번째,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려는 것. 세상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도구,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식이 발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려는 유혹입니다. 솔직히 그 이유를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루틴, 가치, 습관을 쌓아왔고 그것들이 한때 당신 주위의 세상을 형성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 특히 젊은 세대와의 대화가 긴장되거나 지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것을 공유할 때마다 예전이 더 좋았어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기술에 대해 언급하면 불필요하다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여전히 연결을 유지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기나 트렌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대화가 그때와 지금의 비교가 되면 사람들은 듣지 않거나 심지어 판단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연락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간극을 메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손주들은 전화보다 문자 메시지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임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포함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것은 거부가 아니라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요? 호기심을 가지세요. 모든 새로운 트렌드를 따르거나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려는 의지를 보이고 사물을 닫기보다는 질문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바보 같은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그건 어떻게 작동해? 또는 왜 그걸 좋아해? 라고 물어보세요. 진실은 아무도 당신이 모든 변화를 사랑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항이 아닌 관심으로 삶에 접근할 때 그들은 알아차립니다. 개방성은 당신의 마음을 유연하게 하고 당신의 관계를 따뜻하게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에서 당신의 존재를 환영받게 합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되돌려주지 않는 것.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조용히 만들어가는 원인 중 하나는 한 사람이 적게 주고 많이 기대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일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필요를 항상 충족시켜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거의 고려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조용한 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먼저 전화하기를 기다리거나 그들이 더 자주 방문하거나 심부름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말이 드물거나 그들의 삶에 대해 잘 묻지 않으면 관계는 일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이 힘들 때 가까운 친구에게 기대지만 그에 대한 보답이나 격려를 드물게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함을 느낄 때 기꺼이 도와줍니다. 하지만 친절히 인정받기보다는 기대되는 경우 관계는 서서히 약해집니다.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느낌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원은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관계는 여전히 주고받아야 합니다. 친절한 말, 진심 어린 감사, 또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잠시 반성해 보세요. 당신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나요? 그렇다면 감사의 메모를 보내거나 생일을 기억하거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등 간단한 방법으로 되돌려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행동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이고 가치 있다고 느낄 때 가까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원이 연결이 아닌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거리감이 생깁니다. 조금의 감사는 관계를 진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에 네 번째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의 비디오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 봅시다. 다섯 번째, 과거를 너무 자주 꺼내는 것. 기억은 소중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우리가 쌓아온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용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그 기억에 너무 많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종종 좋은 의도로 시작되는 습관입니다. 당신을 형성한 이야기를 회상합니다. 위안을 주는 순간들을 나눕니다. 하지만 모든 대화가 같은 좋은 옛날로 돌아가거나 사람들이 이미 들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당신과 함께 현재를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단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을 젊은 사람의 관점에서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무엇인가를 공유할 때마다 내 시대에는 다르게 했어. 또는 너는 예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라는 반응을 받으면 대화는 양방향 연결처럼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비교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이는 조용히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동년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반복은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모임이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 된다면 대화는 신선함을 잃게 됩니다. 예측 가능해지고 결국 덜 매력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무엇일까요? 반성을 호기심과 균형 있게 유지해보세요. 의미 있는 순간을 공유하되 현재에도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기억을 반복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전히 만들어질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으세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는 삶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지금 누구인지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과 가까이 느끼고 싶어 합니다. 현재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면 살아있고 연결된 진정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6번째, 개인 공간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것.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방식, 자녀, 친구, 심지어 이웃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하지만 모든 생애 단계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사람들은 개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우리가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나 의견이 항상 우선해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녀가 즉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의 집에 예고 없이 방문하고 그들이 당신을 반갑게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들이 누구와 데이트하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는 것이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경계를 넘었다고 직접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서서히 물러납니다. 전화를 덜 걸고 세부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며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그들의 방식은 자신의 공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감정적 경계라는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같은 사람에게 슬픔, 좌절감, 외로움을 자주 공유하면서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들어주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공유하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인식하세요. 누군가가 멀어 보이거나 대화를 피한다면 그들이 압도당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관심이나 위로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이도록 할 공간을 주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경계를 표현하면 방문, 주제, 시간에 관한 것이든 그것을 존중하세요. 그것은 거부가 아니라 자기 돌봄입니다. 진실은 관계는 상호 존중에 기반하여 번창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과 감정이 소중하다고 느낄 때 그들은 열립니다. 더 많은 신뢰를 쌓고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물리적이든 감정적이든 경계를 존중함으로써 당신은 의무가 아닌 진정한 애정으로 지속되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생각.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작은 습관들이 조용히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게 되면 당신은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가지 일반적인 습관을 탐구했습니다. 지속적인 부정성, 원치 않는 조언 제공, 변화의 저항, 되돌려주지 않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 과거에만 살기, 그리고 개인 경계를 존중하지 않기. 이러한 것들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를 조용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들을 인식하는 순간 가까움을 다시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한 관계는 존중, 감사, 감정적 균형에 기반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들어주고 배려하며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당신은 따뜻하고 지혜롭고 환영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6가지 중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나요? 누군가가 멀어지는 것을 경험했으며 이제 그 원인을 알게 되었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으며 당신의 이야기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거나 생각하게 만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당신이 배운 통찰력을 하나 공유하고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말은 우리가 이 커뮤니티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